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의 국힘 초선 당선인들과 5월 16일에 관저에서 상견례 만찬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당이 108석인 여소야대 형국인 22대 국회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기를 주문하면서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대통령의 권한도 쓰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대통령의 권한은 결국 윤 대통령이 계속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끝까지 민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는 여당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합니다. 5월 17일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영환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총선 참패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엄중한 심판을 하시면서도 희망의 그루터기를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힘이 지역구 기준으로 21대 총선 때보다 6석 더 많은 90석을 얻긴 했지만 지역구 161석인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했음에도 말입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공천을 엉망으로 해서 당 쇄신 부족으로 참패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뻔뻔하게 자화자찬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석고대죄에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저런 말을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짜 둘이서 짜고 선거 망쳐놓고 무슨 낯으로 나와서 저런 말 하나라며 공천을 다룬 정 교수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가장 큰 총선 참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견 바른 목소리로 들릴 수 있으나 이런 홍준표 시장도 윤석열 대통령을 상남자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켰으니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홍 시장은 5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정부의 갑작스런 검찰 인사를 두고 김건희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일자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의 상남자의 도리라며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느냐,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느냐, 역지사지 해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검찰 조직을 방패삼아 범법 증거가 차고도 넘침에도 소환 한 번 못하게 해 가족 비리를 원천 봉쇄하고 거부권을 남발해 불의와 불공정을 고소하는 것이 어떻게 일상 속 개인으로의 상남자가 자기 여자 챙기는 수준으로 비교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기에 국힘 일각에서는 누가 봐도 윤 대통령과 법무부가 김건희 범죄를 덮기 위한 검찰 인사이니 홍 시장의 발언이 오히려 이를 기정사실화시키면서 대통령을 희화화시킨 선봉장 역할을 이행한 셈이라 안타깝다고까지 말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또한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의 어처구니 없는 총선 결과 자화자찬 목소리에 더해 한켠에서는 사실상 한동훈 재등판을 막기 위한 백서 발간이라며 백서 작업은 중단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 전인 5월 8일 국힘 원내대표 정견 발표장에서도 진행을 맡은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가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서 강원도 한 마을의 촌장한테 그 위대한 영도력은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뭐를 많이 먹여야지 그러시더라 라며 그래서 뭐를 많이 먹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원내대표 후보들에게 리더십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의원들에게 많이 먹이라고 제안한 셈이라 총선에서 역대급으로 참패한 당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그 어떤 절박함 없이 태평했었음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처럼 문제의 핵심인 성남 민심의 불을 끄는 데는 전혀 관심도 능력도 없는 정부 여당의 자화자찬, 아나무인 행태가 정말 한심할 따름입니다. 부디 22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 아니라고 무능력한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일말의 반성도 변화의 의지도 없이 무작정 고수하고자 하는 정부 여당을 향해 야당이 확고한 민심의 심판 목소리를 대변함과 동시에 민생개혁 행보를 관철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부권 남발과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아댈 정부 여당에 대응해 범야권이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